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온라인 스킨케어 매니저이자 비비 화장품 대표 윤석찬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온스카페에 올라온 피부 고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좁쌀입니다. 좁쌀 여드름에 관해서는 제가 4년 전에 올린 영상이 있고요. 직원으로 있었던 신나영님이 올린 영상도 있고요. 촉촉한 치치님이 올린 영상도 있습니다. 모두 좁쌀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기획하고 협력하여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다시 좁쌀 여드름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좁쌀이 왜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관리 방법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관리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잘 알려드리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방향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여드름이라고 하면 곱는 여드름과 곱지 않는 여드름으로 나뉩니다. 이것을 화농성 여드름, 비화농성 여드름으로 말하는데요. 화농성 여드름, 즉 곱는 여드름은 유전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그것이 페인 흉터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은 평생 페인 흉터 자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곱지 않는 여드름의 경우 유전적인 영향이 있긴 하나 화농성 여드름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나중에 페인 흉터로 남을 확률도 적습니다. 그런데 좁쌀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이 화농성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보다 고민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좁쌀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이 잘못 관리한다는 것의 한 표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의 경우 그 심각성을 알고 관리에 집중하는데 좁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좁쌀 여드름 가지신 분들이 왜 오랫동안 고민만 하고 개선을 못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화농성 여드름 관리 방법으로 좁쌀 여드름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화농성 여드름은 곱는 여드름인데요. 곪으면 환부를 째고 고름을 빼내야 합니다. 이것을 압출이라고 하는데 좁쌀은 아직 곪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드름 씨앗은 있지만 내비두면 그냥 들어갈 확률이 반 이상입니다. 근데 화농성 여드름 관리하는 것처럼 곪지도 않은 것을 습관적으로 죄다 짜내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좁쌀이 날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어 짜고 희열을 느끼고 짜고 희열을 느끼는 이른바 겉으로는 피부 고민인데 속으로는 짜는 행위 자체가 쾌락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부는 민감해지고 짠 곳을 제대로 진정관리를 안 해줘서 색소 침착이 되고 모공 커지고 요철 피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색소 침착인데 매끈하지 않고 요철 피부가 되었다면서 어떻게 하냐며 자기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연재해를 입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좁쌀이 난다면 일단 내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손이 덜 가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세안 등으로 자극과 마찰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좁쌀 난 것 중 반 이상은 들어갑니다. 나머지 반 중에서 염증으로 변한 것만 압출하고 그 다음 스팟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거의 모두가 여드름은 피지가 모공을 막아서 생기는 것이니 모공을 뚫어줘야 하고 그러려면 각질 제거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각질 제거로 피부 속 피부 뭉침을 뚫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각질 제거가 스텔스 폭격기처럼 피지가 정체되어 있는 모공 속으로 들어가 뚫어뻥처럼 제거하고 미션 완료한다는 소설을 여러분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질 제거제는 표피의 피부를 녹여서 또는 갈아서 없애주는 것입니다. 모공 속에 들어가서 모공 속 청소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많은 피부 전문가나 피부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하려는 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진부하기 때문입니다.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를 약하고 민감하게 만들어 여드름이나 트러블 가능성을 높게 할 뿐입니다. 각질 제거는 신진대사가 더디어 노화 피부나 주눈 관리를 잘해주는 일부 여드름 피부에 약간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진정관리나 재생관리를 잘 해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좁쌀 여드름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은 첫째 닥치고 압출과 둘째 각질 제거 남용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 잘못을 여러분께 잡아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관리 습관에 대한 지적질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꼼꼼한 세안입니다. 꼼꼼한 세안이 피부 관리의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좁쌀 여드름과 민감 예민 피부에는 꼼꼼한 세안이나 이중 세안이 피부를 자극시켜 좁쌀 개체수를 증가시킵니다. 피부에 뭐가 난 경우 거기를 자꾸 손대고 자극하면 덧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좁쌀 여드름으로 고민하신 분들 모두 피부에 뭐가 나는 경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울 보고 좁쌀 나는 족족 짜줍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 이상 자기관리 루틴이나 관리 습관이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무료 피부 상담을 3,000건 이상 해왔는데요.
좁쌀로 고민하신 분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거울 덜 보시고 관심을 분산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하는 말이 남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닥 신경 쓰지 않는다. 다 자기 자신에만 꽂혀 있다고 합니다. 문제의 근본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쌀이나 트러블을 더 나게 하는 색조를 줄일 수 있고요. 색조를 줄이면 그만큼 뽀드득한 세안을 안 하게 되어 피부가 안정되고 민감 피부가 좋아진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좁쌀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의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이 오래가면 민감 피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좁쌀 이전에 민감 피부 개선부터 하고 나서야 좁쌀이 들어갑니다. 좁쌀에만 신경 쓰다 보니 피부가 자꾸 더 자극받아 예민해집니다. 자꾸 압출하고 각질 제거하면서 꼼꼼한 세안을 하는 동안 피부는 혹사당합니다. 그러면서 피부는 민감해지고 얼룩이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 요철 피부가 되면서 모공이 커지고 커진 모공에 블랙헤드가 끼게 되는데요. 좁쌀은 일단 내비두고 피부 진정시켜주고 보습해서 정상 피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다음 좁쌀이 염증으로 변한 것만 압출하고 그 다음 스팟 관리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기 유튜브에 압출과 스팟 관리에 대한 영상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곪은 것만 압출하고 그 다음 스팟 관리하는 것이 좁쌀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잘못된 관리 습관과 잘못 알고 있는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좁쌀 방법에 대한 영상이나 신나영님의 영상이나 촉촉한 치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촉촉한 치치님의 영상이 덜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모두 제가 좁쌀 관리에 대한 줄거리를 제공한 것이니 제가 만든 영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